그래서 하왈라 시스템 다 아시겠지만 환칙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한도 초과됐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는 돈을 못 보내. 그러면 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한테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암호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키를 아들한테 전달하면 미국에 있는 아들이 미국에 있는 깽한테 가갖고 암호키를 전달하고 돈을 받죠. 그죠? 심플하죠? 이게 이제 원래 십자군들이 하던 방식이라서 이게 이제 은행의 모태가 되는 거거든요. 은행도 결국은 이 방식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왈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왈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중립성인데요. 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하고 미국에 있는 깽이 서로 돈을 그때그때마다 결제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중개인이 제 돈을 먹고 튀었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암호키를 그 미국에 있는 깽한테 전달했을 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돈을 줘야죠. 왜냐하면 돈을 안 주면 이 시스템 붕괴되는 겁니다. 돈을 주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깽이 손해봤네요.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발달시킨 민족은 중립성이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딱 세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 아시죠? 유대인. 그게 지금 금융망을 만든 거예요. 네. 양지로 올라와서. 거칠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유대인만 금융망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화교들. 화교들이 이걸 지키고, 그 다음에 특수한 모슬림 조직들이 이걸 지키면서 하왈라라는 말이 모슬림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외교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게, 이건 이제 아프가니스탄 초기에 그 CIA가 12명이 들어가고 이제 사전 정지 작업하는 그걸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계곡을 타고 가다가 아프가니스탄 목동한테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 배고픔을 달래야 돼요. 근데 양을 한 마리 받으려고 하니까 뭐 비자 마스터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닐에서 꺼내던데 달러를 쭉 보여주니까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목동이 이 달러를 받고 양을 한 마리 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전문 용어로 변제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지에서 지불수단을 쓸 수 있는 게 변제 최종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이 달러는 갖고 있습니다. 종이 달러는 변제 최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임당은 아프가니스탄 목동한테 통할까 안 통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금은 어떨까요? 네, 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제가 권장하는 영화는 이제 프리미엄 러시라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하교의 하왈라 시스템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뭐냐면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이 법대를 가지 않고 그냥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전거로 다 1일 택배송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내용이 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의뢰를 받았냐면 중국계 콜롬비아 대학원 학생인 이 미혼모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상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에 미리국 업자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돈을 보내면 바로 지금 미랑선을 타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꽤 큰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1억,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모아가지고 대학생 신분으로 모아가지고 이 돈을 화교 하왈라에 갖고 가서 전표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전표를 전달하면 미랑선 업자가 전화를 받고 상해에서 자기 아들을 태워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정입니다. 근데 그 전표를 뉴욕 안에서 이동시킬 때 주인공한테 맡깁니다. 그 서류 봉투를. 근데 여기에 이제 악인이 나오는데요. 여기 백인 경찰입니다. 백인 경찰이 도박에 미쳐 있는데 도박장에서 뉴스를 듣습니다. 누가 애기 엄마가 상해에서 자기 아들을 데려오려고 1억을 맡기고 전표를 받았대. 라는 걸 듣고 이 백인 경찰이 주인공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 쫓기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당시엔 비트코인 몰랐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뉴욕이지만 다 한국이고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왜 1억을 맡겼는지 뻔히 알아요. 자기 아들을 데려오려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전표를 사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미랑선 태워 이렇게 할 건데 나한테 안 오고 원래 그 1억을 맡고 전표를 줬던 사람한테 다시 갖고 가면 1억을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 애가 아니라 미국 부패한 백인 경찰이 갖고 와. 이거 분명히 인터셉트하고 뺏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내주겠어요? 우리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사돈의 8촌이고 다 그럴 텐데. 안 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화의 설정은 뭐냐면 누가 전표를 갖고 왔는지 묻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냥 전표를 갖고 오면 미랑선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1억을 내주든지. 이걸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중립성, 그러니까 뉴트럴러티라는 건 뭐냐면 금융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금융망이
정부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금융망이 미국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은행 비밀 법제화된 건 1934년이지만 그것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건 17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250년 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니네 스위스 은행의 그 비밀 준수 조약 중에 기자거나 내부자가 외부에 그 고객 정보 넘기면 징역 살게 하는 거 그거 인권 협약 위반에 6월 안에 고쳐 이렇게 최종 협박을 했어요. 푸틴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이 스위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니네가 압류하고 있는 푸틴과 러시아의 올리가르크의 재산들을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써라 라고 한 거예요. 스위스 대통령이 막 난감을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위스 은행은 은행 중에서 좀 독특한데 이게 금고거든요. 이게 거대한 금고인데 스위스 은행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게 바로 이 중립성입니다. 중립성.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보면서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과 그 다음에 스위스 은행으로 하여금 중립성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선악이 분명하니까 니네 선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 최종성이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지식인들이 그게 코드 쪼가리 아니니 그게 가치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비트코인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요. 금융 시스템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류들이 비트코인 중립성이 있고 변제 최종성이 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전통적인 금융망은 일반인들한테는 중립성을 지켜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면 특히 미국 정부가 주도하면 중립성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망은 중립성이 없다라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입으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게 한국에서는 변제 최종성이라고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이 변제 최종성이라고 해서 저도 이거 변제 최종성 같은 게 변제 최종성 쓰고 있는데요. 이제 뭐 용어가 좀 바뀔 겁니다. 이게 영어권에서는 흔히 쓰는 용어고요. EU의 중앙은행이 이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송금을 보냈을 때 어떤 여러 은행을 통해서 가는데 그 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을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게 최종자한테 돈이 전달되도록 하고 은행망 내부의 파산 문제는 은행망들이 알아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제의 최종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프리미엄 러시 같은 거 같죠. 예, 우리가 이게 깨지면 미국에서 자리 잡았던 화교 금융 네트워크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망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결정적일 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폭력에 의지해서 지킵니다. 폭력에 의지해서. 일반 금융망은 법에 의해서 지키죠. 비트코인은요,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요, 폭력에 의지하지도 않고 법에 의지하지도 않고 변제 최종성을 갖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안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이유를 저는 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모른다? 농담입니다. 네.